젊을 땐 몰랐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산다는 게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한때는 서로를 세상 전부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말이 줄고 눈빛조차 잘 마주치지 않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 사랑하는 법도 듣는 법도 잊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시라고요. 인생의 진짜 시간은 60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법, 다시 눈을 맞추고, 다시 말을 건네고, 다시 우리가 되는 방법,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한 따뜻한 안내서입니다. 함께 늙는다는 것의 의미, 젊을 땐 함께 산다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고, 밥 먹고 잠드는 반복, 서로를 챙기기보단 매일의 생존이 급했고, 사랑보단 책임, 표현보단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건너왔는데, 이제 와서 둘만 남으니 어색해지는 순간들, 아이들은 떠났고, 일도 줄어들었고, 함께할 시간이 늘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들, 함께 늙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삶의 속도를 맞추고 감정의 변화를 견디는 것, 한쪽은 더 활동적이고 다른 한쪽은 피곤해지고 한 사람은 말이 많고 다른 이는 조용해집니다. 똑같이 늙는 건 없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속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젊은 시절엔 함께 달리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천천히 걷는 법, 조용히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은 열정이 아닌 존중과 배려로 남는 시간,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늙은 사랑의 따뜻함, 함께 늙는다는 건 같은 풍경을 보며 다른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존댓말을 다시 꺼내보는 용기. 부부 사이에 존댓말이라니 좀 어색하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말투 하나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린 종종 잊고 삽니다. 결혼 초엔 서로에게 존칭을 썼던 기억, 밥 드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표정이 풀리고 마음이 열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는 거칠어지고 밥 먹었어. 또 그래? 무심함이 쌓이고 감정은 상처로 남습니다. 존댓말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오래된 사이일수록 그 존중이 더욱 소중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존댓말을 쓰는 가정이 갈등이 적고 회복력이 높다고 합니다. 말투는 감정의 뿌리이고 표현은 관계의 지붕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그 말이 낯설어 입에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 반복하면 서로가 달라집니다. 존댓말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리 하나를 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재로 인정하는 신호이자 사랑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당신 덕분에 편했어요. 이 음식 너무 맛있네요. 작은 말 한 줄이 삶 전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존댓말은 다시 연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끝자락까지 함께하자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나이 들수록 예민해지는 마음, 더 자주 다투고 더 쉽게 상처받는 시기에 우리에겐 부드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처음 꺼내는 존댓말 하나가 당신 아직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라는 깊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작게, 오늘 하루의 마무리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존중은 말투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그 위에 피어납니다. 두 번째 대화의 목적은 설득이 아닌 공감. 당신은 항상 그래. 이 말로 시작되는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내 말은 왜 안 들어? 우리는 늘 설득하려 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말,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승패가 아닙니다. 이해와 연결, 그게 진짜 목적이죠. 공감 없는 대화는 한쪽이 말하고 다른 쪽은 듣는 척만 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다치고 말은 공허해지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공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린 다른 언어를 씁니다. 같은 말을 해도 남편은 사실을 말하고 아내는 감정을 나누려 하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나 너무 힘들어. 하면 남편은 왜 힘들어? 뭐가 문제야? 하고 해결책부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다 느낍니다. 공감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잠시 열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느낌을 함께 느끼는 일. 사소한 말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 이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겠다는 여백을 가지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말을 들어주되 판단하지 않는 것, 질문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게 왜 그랬어? 보다 그랬구나가 먼저고, 내가 말했잖아 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 먼저입니다. 공감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한쪽이 차가우면 다른 한쪽도 금세 식죠.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의 굳은 마음을 녹입니다. 설득은 누군가를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고, 공감은 내가 그쪽으로 잠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말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만으로 부부의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랬구나. 나도 그런 적 있어. 그 말 하나로도 대화는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묵을 무서워하지 않는 법. 젊은 날엔 말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궁금해했고 자주 확인했으며 대화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의 고단함이 쌓이자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사람과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죠. 그 순간 불안해집니다. 혹시 우리 관계가 끝난 걸까? 라는 의심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 없이도 편안한 사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거리, 그건 오히려 깊은 신뢰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침묵이 무관심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침묵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시간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가끔은 말보다 차 한 잔이, 한숨 섞인 눈빛이 더 많은 걸 전하죠. 말을 걸고 싶지만 뭐라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이가 있습니다. 부부란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생기는 관계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조용한 음악처럼 말 없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지나가는 방법. 갈등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라면 더 그렇죠. 이제 와서 싸우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갈등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쌓이게 되고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지게 됩니다. 사소한 말에도 화가 나고 별일 아닌데도 예민해지는 이유, 그건 대화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왔을 땐 바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상대에게 말을 꺼내야 합니다. 둘째, 비난이 아닌 표현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이런 기분이야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승자는 없습니다. 지면 억울하고 이기면 더 멀어집니다. 넷째, 시간이 좀 걸려도 감정을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말은 결국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게 만듭니다. 다섯째, 미안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린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오해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마다 멈추고 다시 서로를 보는 마음입니다. 갈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과정을 잘 넘기면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피하지 말고 무너지지도 마세요. 함께 손잡고 그 갈등을 지나가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삶의 끝까지 친구로 남는 법.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버팀목이 되고 인생의 친구가 되어갑니다. 젊을 때는 연인이었고 중년에는 동지였으며 이제는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된 부부. 하지만 친구처럼 편하게 웃고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로 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이 바쁘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는 여유를 잃고 상대에게 날이 서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린 친구다라는 생각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장점을 먼저 보며 마음을 나누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처럼 대한다는 건 서로의 흠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게 기대게 되고 함께 늙어갈수록 더 깊은 우정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가끔은 산책을 함께하고 가끔은 라디오를 듣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조용히 있는 시간조차 의미 있는 일상이 됩니다. 친구는 말없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부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 마주하는 사람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라는 이름보다 친구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내 인생이
가장 오래된 친구예요.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나머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점이 보이고 말이 줄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부부란 그 모든 차이를 인정하고 다시 손을 잡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존댓말은 존중의 시작입니다. 말투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번째,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침묵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말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진짜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지나가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삶의 끝까지 친구로 남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과의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말 한마디의 온기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